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시장 좀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내일 만기를 앞두고 코스피, 코스닥 서로 상반된 흐름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특징적인 요건이 있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요. 그 반면에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선 반영돼서 올라갔던 종목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이 부분 자세히 하나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가장 궁금해 하시네요. 가장 많이 들고 계시니까 그렇겠죠.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러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정도 하락했어요. 나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LG는 가전, 2분기 동반 매출 신기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오늘이요. 오늘 뉴스가 그래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매출 63조, 영업이익 12.5조, 어닝 서프라이즈. 대부분 11조를 예상했었는데 12조 5천억, 그러니까 한 15% 정도 업된 영업이익을 발표했다. 이거는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거든요. 10% 넘는 건 완전 서프라이즈인데요.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우려의 6개월간 주가는 반영했다. KB증권에서는 매수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삼성전자 왜 이랬을까? 뉴스에 팔아라 라고 많이 얘기하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상승했는데 이 이틀 동안 서프라이즈 얘기가 계속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12.5조라는 숫자는 거의 예상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출발도 안 했어요. 보합 출발해서 밀렸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어제도 그렇고 어제 주식 수다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삼성전자가 향후 그럼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를 갖다가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갖는 거예요. 다만 지금 실적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싸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희한한 게 있죠. 삼성전자 오늘 수급 동향을 잠깐 보시죠. 그 좋다는 기관 어제 그제 매수하더니 오늘 싹 다 그 이상 매도를 해버리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사라고 해놓고 파나? 이런 느낌까지 들죠. 배신 그런 얘기보다는요. 그래요. 지금 실적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얘기를 할 때요. 반도체는 주가의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주가가 선반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6개월 뒤 반도체 고점, 이거에 대한 고민, 그러다 보니까 물음표가 가는 거죠. 3분기도 실적 괜찮다는 얘기가 들려요. 4분기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그 이후 지금 월간 단위로 보면은 점차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박스권으로 보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물량이 나왔으니까 내일 일정 부분 하락 출발하더라도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장기 투자자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다른 곳에서 나온다라는 거.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노리는 종목들, 소부장 종목에서 나와서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맥락에서 이 LG전자 잠깐 보겠습니다.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2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가전TV 쌍끌이, 거기다가 전기차 부품 관련해 가지고 성장성도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실적 발표 딱 하니까 뉴스에 팔아라,
3% 가까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사 모았던, 그래서 올라갔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실적 괜찮을 거라는 거는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먼저 가르쳐 준 거였어요. 하지만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 오늘 이렇게 내려왔지만 내일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 했죠. LG전자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내일 하락 출발 하더라도 미국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중기 투자자는 LG전자가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보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이 상승 종목군에서 좀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 중에서도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시젠, 진단키트 관련주죠. 13%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이 이유 다들 아시죠? 확진자 1200명이 넘었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그에 따라서 4차 대유행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부분, 시젠과 휴마시스 급등 이렇게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뭐 관련주로 알서포트 등 이런 종목군들 있죠. 여러 가지 종목군들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구나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1차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6월달에 델타 변이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후 조정을 주고 오늘 1000명 온대니까 전 고점을 4분이 돌파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과 같은 대폭등 흐름이 나올 거냐, 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냐, 이러한 흐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일단 앞에 델타 변이 뭐 해외에서 확진되고 또 요번에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또 급증하다 보니까 또 한 번 더 올라오는데요. 일단 최고점을 11만원 선언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즉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이지 않나 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휴마시스 뭐 같은 맥락으로 진단키트 관련주 후발주 개념이죠. 예, 작년에는 그렇게 크게 빛을 보지는 못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 들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요번에 일단 똑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나옵니다. 전 고점인 28,000원 선 가능해 보입니다. 그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 오늘 상한가 갔어요. 대형 포장. 이거 왜 갔을까? 궁금하시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에, 즉 작년에 코로나가 성행하니까 사람들이 택배 많이 시키고 포장 많이 하더라. 그래서 원자재 가격 올라가서 제재 가격 인상이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더불어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가격 인상되는 거 아니야? 작년에 보니까 코로나 확산해가지고 택배 많아지고 그러면은 얘네들 가격 급등하던데 같은 맥락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급등세가 나옵니다. 지금 뭐 거의 움직이지도 않다가 오늘 급등세가 나오죠. 같은 코로나 관련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제지 가격 그거와 더불어서 생각을 한다면 이 고점 두드려서 한번 돌파도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전 고점 근처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이익 실현도 괜찮고
좀 일정 부분은 더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한 종목씩 살펴보죠. 신풍제약 많이 물리셨죠? 저도 지금 한숨을 쉬게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뭐 교훈 해가지고 뉴스도 많이 나와요. 코로나시나 일잔 충몽으로 끝나나, 신풍제약 코로나 치료제 실망감에 이틀째 약세. 뭐 아주 용감한 제목으로 달았네요. 어저께 저녁에 신풍제약 제약바이오는 해먹기 좋은 시장인가? 라는 뉴스로. 예, 해먹기 좋죠. 예, 확증은 안 됐지만 임상 실험한다. 그 뉴스 딱 띄워놓고 쫙 올려버리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요, 확신이 안 서면 배팅하기가 힘들어요.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보셨던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 했는데 가짜약이랑 큰 차이가 없더래요. 가짜약 뭐 그런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어저께 하한가 갔는데 보시죠. 이거 벌써 제가 작년에 여기에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못 간다고요. 여기에서 단기 반등 정도 생각해도 됩니다. 11만원. 이거 과거 한번 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요. 그 이후 말씀 안 드렸다가 요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10만원 선에서는 매도하라 그랬죠. 그런데 바로 시간 외에서 급락을 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날 어제 하한가 갔고요. 어제 말씀드리기를 한 번 더 쭉 뻗기보다는 반등은 일정 부분 들어올 겁니다 했는데 오늘 장중 2.2% 살짝 올라오다가 다시 빠졌네요. 이런 종목은요, 역시 반등 시에는 매도하고 보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분들 끝까지 견딘다 이런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두산중공업 한번 보시죠. 이 종목도 기대 종목입니다. 여전히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오늘 2% 넘는 하락세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수급적인 요인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대선 주자들을 공약에서 탈원전에 반대한다 라는 행보 조금씩 더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정책적인 요인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수주 가능성에 대한 레포트가 기관 쪽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기술적인 흐름 안에서 놓고 봐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급등 이후 1차 반등 다시 눌려서 4만원 아래서 4만원 아니죠. 24,000원 아래서 여기에서는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다가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랬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이렇게요. 이 앞부분에 있었던 이런 그런 흐름으로 예상하니까요. 긍정적으로 보시죠.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역시 성장산업으로 꼽는다면 지금으로서는 원자력 발전, 그 중에서 확실한 기술력과 우리나라에서 소형원전이라든가 실질적인 매출이 나는 것은 두산중공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많이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예, 상위 종목 매번 올라오는데요. 오늘 2% 넘는 상승이 나옵니다. 뉴스 보시죠. 뉴스 보면은요, 오늘 특별한 건 없어요. 자회사 IPO 기대감, 이 뉴스가 계속 내보내져 있고요. 카카오 엔터, 카카오 멜론, 카카오페이, 자회사 다들 좋죠. 그런데 그 반영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 올라간 이유는 역시 코로나 관련주의 한 쪽으로 생각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박스권 흐름을 예상을 하고요. 다만
21선 근처 점점 올라오고 있어서 가까워졌습니다. 예, 여기에서 추가 하락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서는 좀 관심을 기울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SKIE 테크놀로지 한번 보시죠. 특별한 뉴스 오늘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오늘은 없었는데요. 오늘 그럼 왜 올랐어? 예, 수급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물적 분할이라든가 투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수혜를 받을 거니? 라고 한다면 역시 SKI 테크놀로지가 다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긍정적으로 접근을 계속 조정 시에만, 저번에 한번 여기서죠, 이익 실현을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고 조정 시에는 다만 매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가격 조정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5일선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5일선 근처에서의 조정을 이용한 매매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매도를 말씀을 드려서 매도를 하고 다시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섭섭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